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우리 삶이 이야기라면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사는 건가?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를 만드는 건가? 이 두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리의 기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대1 대응설이 있습니다. 예. 사물과 개념, 사태와 문장 사이에 1대1 대응 관계가 성립하면 그게 바로 진리다. 이게 어긋나면 허위다. 이러는 대응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문맥설이 있습니다. 문맥설은 실제로 그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예. 스토리적으로 그 구성해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때 예. 그때는 그것도 진리로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용이라는 허구적 예. 그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 용만 발톱이 5개고요. 한국 용은 4개고 일본 용은 3개입니다. 예. 당시의 국제 관계의 권력 위상 관계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예. 조선 왕이 5개짜리 발을 가진 이 발가락을 가진 왕을 만약에 그려가지고 평풍이나 이런 데 갖고 있으면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지게 됩니다. 예. 자, 그럼 도대체 용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허구적 존재인데 발톱이 뭐 5개다, 4개다 이런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진리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까 말한 대응설에 따른다고 한다면 예. 그 이야기가 진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겠죠. 예.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대응설이고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진리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는 게 문맥설. 문맥설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아우, 있습니다.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문제는요. 선생님은 굉장히 이야기가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라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정식화하는 방식이고 이게 문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고 또 문제의 해결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말 못하는 동물, 식물은 네.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그럼 그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만약에 너무 우리가 이야기 중심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인간 중심주의적인 방식으로 말 못하는 동물들은 죽여도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한계는 있지만 동시에 해답도 있습니다. 예. 그들은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낼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역시 인간 중심적인 한계가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이 한 뜻이 있고요. 또 다른 뜻은 인간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하는 뜻도 있는데 인간이 인간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항상 인간의 이익만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존재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인간의 오만인 것이죠. 그 비트겐슈타인의 유명한 말이 말할 수 없는 거는 침묵하라.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건 말하지 마라. 그건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시대에는 디지털화 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는 이야기라는 걸 통해서 진리든 침묵이든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기준점이었는데 우리 시대에서는 이야기가 아니라 디지털화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죠. 모든 걸 디지털하게 되고 디지털해야 돼만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가 돼야만이 정보가 되고 커즈와일은 정보란 패턴이라고 그러고 패턴은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야기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화 시대가 된 건데 이 점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위트겐슈타인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을 할 때 그 말할 수 없는 것의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 하나는 and or와 같이 그 문법, 그러니까 어떤 틀에 대한 얘기, 이거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말을 하기 위해서 이미 and or와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을 말의 대상으로 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고, 예. 두 번째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윤리학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즉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존재하고 있는 존재 양식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테이블이나 다른 것처럼 그 감각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삶에 대한 정직한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지금 모든 게 디지털되어 있는 시대에서 디지털라이즈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짓게 되느냐, 대단히 위험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숫자로 환산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 이 많은 가치에 대해서는 이것이 디지털라이즈가 안 됩니다.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누가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이 이 얘기를 합니다. 과학의 깊은 심연까지 내려간 사람 눈에는 신도 보이고 가치도 보이고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여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반론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드리는데요. 알고리즘 만물의 공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결혼 회사예요. 그 결혼 회사를 하는데 사랑을 얘기하셔서 그럽니다. 인간이 더 잘 맺어줄 수 있는가? 알고리즘이 더 잘 맺어줄 수 있는가? 어느 맺은 쪽이 이혼율이 적을까를 해봤습니다. 근데 알고리즘이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한 커플하고 알고리즘이라는 통해서 이 사람의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지고 미래를 보니까 이러면 이혼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게 더 낫다. 이런 선택을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보면 디지털화가, 그러니까 사랑은 결국 이야기거든요. 사랑을 얻고 남는 건 이야기잖아요. 사랑도 변하잖아요. 이야기만 남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합리적 결정을 하는 건 이야기보다는 디지털화된 알고리즘 아니냐. 레셔널 디시전 한다. 그리고 그 레셔널하게 합리적으로 결정 내리는 데는 이 숫자화돼서 디지털라이즈 한다는 얘기는 숫자화 한다는 얘기니까요. 이 숫자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정말 사랑의 핵심에 들어가면 결혼하고 사랑이 100% 동일하다고 주장하시는 건 아니신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스펙을 맞춰줬더니 예. 더 오래 살더라 예. 라고 하는 통계의 법칙을 믿지 마라. 예. 부모님 말씀도 듣지 말고 예. 상사의 말도 듣지 말고 예. 통계의 법칙도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지 마라. 예. 통계는 바이블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바로 김영철 선생님 자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이야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플라톤이 이데아를 중시하면서 철인왕을 강조했었잖아요. 철인왕이 네. 있으면 이상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럼 만약에 미래 AI가 모든 지식이나 인문학을 습득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AI가 그런 플라톤이 말한 철인왕이 될 수 있을지, AI가 대통령이 되거나 이렇게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결국은 포스트 휴먼이니까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미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AI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철인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복하려고 하는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식을 많이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삶이 올바른 삶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을 사색한 그 결과를 우리랑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그게 철학가나 이런 인문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추세래요. 중요하다 미래의 상상력을 위해서. 근데 현실은 사라지고 있다. 되게 모순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독일에는 어떻습니까? 독일의 철학 그 학부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전공이라고. 철학하고 역사를 하고 학위를 하면 취직이 힘들어서요. 택시 운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인문학 위기의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의 위기인데 인문학자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인문학을 하는 인문학자가 별로 없어요. 나는 뭘 하냐면요. 역사학을 하고요. 선생님은 철학을 하시고요. 누구는 동문학을 하고요. 누구는 프랑스 문학을 해요. 전공 인문학은 있어요. 근데 인문학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문학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은 뭐냐면 인문학은 상상력이거든요. 근데 인문학자들은 번데기가 돼 있어요. 번데기가 뭐가 되냐면 나비가 되거든요. 자기 전공에서 나와서 나비로 홀을 날아야 돼요. 저는 거기에서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삶과 괴리되어 있는 형태로의 인문학 예. 필요한 부분이 있고 예. 역시 삶과 연결되어 있는 인문학하는 그 부분도 필요하다. 이 양자의 노력을 같이 기울일 때 예. 사회가 인문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잘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굉장히 약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많은 부분 전공이 다른 두 사람이 공유하는 부분이 많았고 차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Blackbirds singing in the dead of night. Take these sunken eyes and learn to see all your life. You were only waiting for this moment to be free.